새누리당 친박계인 4선의 정우택 의원이 비주류 나경원 의원을 누르고 신임 원내대표로 선출됐습니다. 분당 위기에 새누리당이 화합 또는 집단 탈당이라는 갈림길에 놓이게 됐습니다. 김만흠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 서성교 바른정책연구원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자, 어제 정우택 의원이 원내대표로 결정이 됐습니다. 이후에 따라서 새누리당이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 어떻게 바뀔 것인가에 대한 많은 전망이 있었습니다. 우선 6표 차이로 일단 신임 원내대표로 선출된 이 배경 어떻게 분석을 하십니까? 일단 외부에서 일반적인 관측은 나경원 의원이 될 걸로 되게 관측을 했었죠. 물론 당 내부 사정을 조금 아는 사람들은 다른 판단을 했을 수도 있을 겁니다. 외부에서의 판단이 그렇게 했던 이유는 새누리당이 범친박으로 분류가 되기는 하지만은 친박이 원내대표가 다시 된다면은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지 못할 거다, 이런 판단 속에서 그걸 반영해서 내부의 원내 의원들도 결국은 원내대표를 뽑지 않겠느냐라는 관측 속에서 나경원 의원이 되게 되는 쪽으로 판단했었죠. 그런데 결과는 달리 나왔는데요. 가장 큰 차이는 아마 이런 게 있을 겁니다. 지난번 탄핵안 가결했을 때는 국민의 민심을 보고 주로 판단하는 경향이 있었다면은 이번에 원내대표는 당 내부에서 당 사정을 두고 이제 단기적으로 살려고 했을 겁니다. 예. 아마 총선이 1년 이내에 있다거나 몇 달 내에 있었다면은 당 내부의 원내대표를 선출하는데도 민심을 보고 판단했을 건데 지금 올해 총선을 치러가지고 3년 이상 임기가 남아 있어서 당 내부의 권력 투쟁에 있어서는 민심을 별로 반영하지 않았을 겁니다. 어쨌든 당 자체로서는 바람직하지 않는 그런 방향으로 가는 건데 임기가 많이 남아 있어서 어떤 방식으로 자신들의 자리를 유지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아까 우리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민심과 당심의 괴리가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민심은 새누리당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이른 데 대한 정치적 책임을 지고 사퇴를 하고 또 새누리당을 해체를 하고 새롭게 보수당을 만들어야 된다는 요구가 굉장히 강렬함에도 불구하고 당내에는 친박계들이 어쨌든 간에 많은 숫자를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그 친박계들이 살아남기 위한 어떤 구명도생하기 위한 그런 판단으로 보여지는데 결국은 이렇게 얼만큼 갈 수 있을까?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있을까? 또 집단한 토끼인 그 보수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게 만들까? 근데 상당히 많은 회의가 된다고 보여집니다. 물론 친박들 주류 입장에 봤을 때는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 의결이 되고 본인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절박한 심정이 있었기 때문에 많이 결집됐다고 보여지는데 문제는 이 그 나경원 원내대표 후보와 비주류들이 이런 민심을 얻고 당내 기획과 쇄신의 힘을 만들어내지 못한 이 책임도 상당히 크다고 보여집니다. 비주류 측에서는 과연 일단 선거니까요. 선거 측 측면에서 어떤 조금 문제가 있었을까요? 선거에 임했을 때 확실한 결정을 하고 있어야 될 겁니다. 만약에 비주류가 선거에서 이긴다면 탈당하지 않고 현 새누리당 체제로 그대로 갈 것인지, 물론 수사는 많이 있습니다. 해체하는 수준의 재창당하겠다 여러 가지 있지만 어쨌든 간에 밖에 나가서 새롭게 차릴 건지 새누리당을 그대로 두고 거기서 새롭게 혁신할 것인지 그런 차이 아니겠습니까? 그 방법에 대한 확실한 비전을 얘기하고 그렇지 않으면은 탈당해서 분당을 간다든가 결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임했어야 되는데 어정쩡하게 원내대표 선거에 임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발목이 잡혀가지고 어떤 결과가 나왔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분명치 않은 상황입니다. 특히 비박계도 상당히 최근에 전국 진행 과정에서 많은 좀 책임들이 있는데요. 탄핵 결정 과정에서는 민심이 워낙 강하게 반영이 됐기 때문에 그대로 따를 수밖에 없었죠. 그러나 최근에 국정농단 게이트가 터지기까지도 상당히 비박계들은 당 내부에서는 일정하게 그런 문제를 알고 있으면서 약간 문제를 제기했다, 다시 후퇴하고 그런 걸 반복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문제가 완전히 터진 상태에서는 그런 것을 반성하면서 새로운 방식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은 이런 걸 치유하는 과정 속에서 과거의 과오를 반복하는 건지 두고 보자면 지금 비박계는 과거에 했던 과오를 지금도 반복하는 모습입니다. 그 점에서는 이번에 이런 결과를 나오는 데는 비박계 스스로가 구심점이 없이 확실한 독자적인 뭔가 방향을 제시해 주지 못한 그런 것도 작용해서 오히려 이른바 친박계가 원내대표를 가져가는 결과를 낳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그래픽으로도 소개하고 있습니다. 김영호 비박주류 의원이, 비주류 의원이 비전이 부실했다, 친박 공격에만 열을 올린 탓이다라고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김진태 의원의 발언도 그렇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수 집결이다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가능성이 있다고 조금 보는 건가요? 친박에서 판단은요?
보수 집결이라고 보여지는 것은 전체 이제 민심의 변화를 봐야 되는 거고요. 예. 이번 당내 선거기 때문에 새누리당 국회의원 128명이 어떻게 선택하느냐의 문제인데 결국은 정치와 선거는 강한 조직력을 갖춘 집단이 예. 이길 수 있다는 걸 보여줬고 반면에 이 비주류들은 김무성, 유승민, 나경원 이렇게 하나의 절대적인 구심점을 만들어서 조직적으로 선거운동을 펼치지 못했기 때문에 네. 패배했다고 보여지고요. 두 번째로는 나경원 그 의원이 변화와 쇄신, 개혁을 이야기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에 있어서 이 보수 정당을 어떻게 쇄신하고 개혁하고 또 만들어낼 것이냐 그에 대한 구체적인 비전과 정책 공약의 제시가 없었기 때문에 친박 대 비박 어떤 정치 세력 간의 진영 간의 싸움을 하다 보니까 중도에 있는 표심들을 모아내지 못했다 이런 한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일단 친박계 대표가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되면 분당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것이 뭐 분석입니다. 대부분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 점이 좀 신경 쓰였는지 정우택 신임 원내대표는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이 내용을 말했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울먹이시는 약간 그런 게 느껴졌는데 예, 제가 이 원내대표에 원래 그렇게 큰 생각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 아닙니다. 의정 활동을 하면서. 근데 제가 이 정치생활 오래 하면서 내가 마지막으로 갈렸던 정치 로드맵하고 좀 다르게 원내대표라는 것을 기도를 통해서 그거를 정했는데 막상 되니까 자꾸 눈물이 나네. 또 달라고 그러네. 네. 앞날이 어려울 것 같아서 제가 눈물이 나는 것 같습니다. 네. 비대위원장 비주류 쪽에서 선택권을 주시는 건가요? 선택권이라기보다는 그쪽에서 되는 게 저는 합리적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중도 또는 그 비주류 쪽에서 추천하는 인사가 비대위원장이 되는 게 합리적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분당의 위기를 비주류 측의 비대위원장을 줌으로써 해결하겠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걸까요? 그렇죠, 지금요. 만약에 여기서 친박 비대위원장을 뽑아놓으면은 당장 탈당하라고 부추기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어쨌든 간에 네. 모면하려고 할 겁니다. 아까 서성교 원장이 그런 얘기했었죠. 이런 결과를 가지고 하면은 경우에 따라서는 국민들로부터 지지가 더 소멸되고 멀어질 것이다라고 했었는데 선거가 있다면 구체적으로 이제 지지를 받아서 국회의원직을 상실할 수도 있겠지만 상당 기간 임기가 남아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방식은 결국은 현재 새누리당이 아닌 다른 보수의 구심점이 생길 경우 그쪽으로 쏠리고 현재 새누리당이 약화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럼 가장 결정적인 변수가 이제 분당이 되는 거겠죠. 그런데 사람들이 대부분 원내대표가 친박이 원내대표가 됐을 경우에는 분당이 시작될 거다 했는데 그만큼은 지금 움직임이 안 보여요. 예. 몇 가지 배경이 있습니다. 아예 그것을 막으려고 지금 바로 이정현 대표 등이 정우택 의원이 당선되자마자 발사됐죠. 지도부를 예. 그만뒀고 지금 친박이 아닌 중립 또는 비박계 비대위원장을 뽑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비박계 구심점이 될 만한 사람들이 상당히 자신이 없다는 것에서 생각만큼 쉽게 분당이 될까 조금 확실치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예. 그렇다면 비대위원장 이 수락한 직후에 이제 연설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뭐 개헌 정국을 통해서 좌파 정권을 막겠다. 개헌이라는 화두 뭐 정우택 이제 원내대표 항상 가지고 왔던 거긴 하지만 개헌하면 떠오르는 인물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에게 비대위원장 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도 아닌가요? 네, 개헌이라는 것은 이제 여야를 통틀어서 내년 조기 대선이 있든 정상적인 대선이 있든지 간에 새누리당 혼자 독자적인 힘으로 정권을 창출하기 힘들기 때문에 어떤 정치적 연대 성격이 굉장히 강하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아까 정우택 신임 원내대표가 이런 이야기를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본인이 이번에 캐치프레이즈로 화합을 들고 나왔습니다. 만약에 이번에 새누리당 비대위원장, 그다음에 이제 새누리당 원내 지도부 구성에서 친박과 비박 간의 균형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 즉 화합을 하지 않게 되면은 당이 더 갈등을 겪고 탈당 내지는 분당의 사태가 일어날 가능성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정우택 원내대표 입장에 봤을 때는 첫 번째 원내 지도부 구성에서 친박과 비박을 균형 있게 선택하는 문제, 두 번째는 비대위원장으로서 중립 성향의 비주류 위원장을 선임하는 문제, 그다음 본인이 공약했던 친박 핵심들의 이선 후퇴, 이 세 가지 핵심적인 문제를 어떻게 실행하고 관철시킬 것인가, 이게 정우택 원내대표의 향후 행보와 그다음 새누리당 운명이 상당히 달려있다고 보여지겠습니다. 과연 이 김무성, 유승민 뭐 지금 실제적으로는 두 사람이 비박을 뭐 움직인다고 볼 수 있을 텐데 받아들일까요? 이런 부분들이?
지금 김무성 대표가 상당히 본인은 가고 싶어 하는데 주변을 같이 도와주고 있는 같은 세력들이 상당히 여러 가지 기존의 기득권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쉽게 움직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유승민 대표는 그동안 계속해서 당을 지키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정치 지도자로서 한 단계 나아가려면 뭔가 가치를 중심으로 움직이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 새누리당이라는 이름이라든가 새누리당 조직 자체가 가치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난번 선거 때는 새누리당을 지키겠다고 하는 말을 이해할 수가 있지만 계속해서 새누리당의 본인이 구속되는 걸 전제로 하는 얘기는 적당해 보이지는 않는 것 같고요. 또 하나 지금 이제 친박을 중심으로 개헌론을 얘기하는 거는요. 여러 가지 지금 파장이 있을 것 같습니다. 뭐냐면은 특히 야권에서 여러 가지 지금 목적 속에서 우리 시대적인 변화를 위해서 개헌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쪽에 대해서는 친박의 개헌을 꺼내가지고 오히려 상황을 조금 어렵게 만들고 있지 않는 것인가. 친박이 생존하기 위해서 개헌을 주장하는 것처럼 되어 있고요. 또 하나 어제 정우택 의원이 하는 얘기가 개헌을 통해서 좌파의 정권을 막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개헌이라는 것이 국가의 시스템을 바꾸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특정 세력의 집권을 위해서 개헌을 한다고 하면 누가 공감을 하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는 친박이 꺼내고 있는 개헌론은 오히려 정말 실질적으로 개헌이 필요하다고 하는 사람들한테 명분을 오염시키는 그런 걸 하고 있어서 정말 실질적인 개헌에는 별로 도움되지 않는 움직임 같아 보여서 좀 안타깝긴 합니다. 예. 뭐 개헌 얘기 잠깐 나왔으니까요. 한 번만 더 여쭤보죠. 개헌에 대해서 야권에서도 뭐 많은 이야기들이 오고 가지 않았습니까? 야권을 뭐 개헌을 통해 가지고 이걸 막겠다 이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예. 네, 지금 새누리당의 친박과 비박 뭐 대부분은 이제 개헌이 필요하다고 입장을 밝히고 있고요. 야권에서는 그동안에 개헌에 반대했던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가 개헌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입장을 이제 밝혔고요. 예, 그다음에 민주당 내부에서는 문재인 전 대표는 개헌에 반대하고 있지만은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을 중심으로 한 몇몇은 개헌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만약에 개헌을 하게 되면은 이 비상시국 아닙니까? 대통령이 지금 탄핵 의결에 대해서 권한이 직무정지가 돼 있는 상황인데 이 몇 달 동안에 개헌을 하기는 상당히 현실적으로 불가능한데 만약에 대선 후보들이 공약으로 개헌을 제시를 하고 네네. 만약에 본인이 집권할 경우에 향후에 뭐 집권 1년 내에 집권 6개월 내에 개헌을 하겠다라고 공약을 하는 방향이 훨씬 더 현실적이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예, 예. 그다음에 개헌을 하게 되면은 쉽게 말해서 문재인 전 대표를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이 개헌을 고리로 해서 연대를 형성할 수 있다. 그래서 쉽게 말해서 문재인 대 반문재인 구도가 형성될 수 있다라고 하지만은 이 예. 반문재인 그룹 내에도 그 내용에 들어가면은 상당 부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예.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예. 보여집니다. 예, 잠깐 얘기 나와서 해봤고요. 조금 전에 얘기해 주셨습니다. 이정현 당대표였죠. 당대표직을 사퇴했습니다. 이 내용 저희들이 녹취한 부분들 함께 들어보고 또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당 대표직을 사퇴합니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새로 출범한 정우택 대표 체제로 바꿔서 새누리당이 완전히 새롭게 시작하고 국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새롭게 변화되기를 바라는 영혼에서 뜻을 모았습니다. 자,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그 비박계를 향한 메시지일까요? 국민을 향한 메시지일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뭐 그게 새술인지는 모르겠어요. 새부대의 새술이라고 했었는데 새롭게 지금 친박 계열이 원내대표가 되는 게 새술이 됐다고 얘기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고요. 뭐 아시겠지만 만약에 나경원 의원이 원내대표가 됐다면은 어제 사퇴는 하지 않았겠죠. 다른 여러 가지 비대위원장을 통해서 친박 중심의 결집에 구심점을 만들려고 했을 것인데 당장은 나경원 의원이 된 상태에다가 친박계가 남아있다면은 분당의 원심력이 커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기 조치를 한 것 같습니다. 조기 조치를 했는데 지금 그동안에 친박에 대해서 비박에 대해서 일말의 기다를 해왔던 사람들이 최근에 비박의 행보를 보면 상당히 비판적인 시각을 보이고 있어서 오늘 내일간의 비박 그룹 내부에서 행동에 관한 내부의 조율이 있을 걸로 보입니다. 아까 제가 앞서서 잠깐 말씀드렸었는데 현실적으로 세력이 움직이려면 그래도 상당한 구심점을 가지고 있는 지도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움직이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중에 가장 큰 게 김무성 전 대표가 되겠는데 김무성 전 대표 늘 분당의 가능성은 두고 있었지만은 주변에 새가 되게 모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움직이지 못했는데요. 이번에 결정적으로 움직인다면 움직여야 되겠는데 주변에서 들어보니까 주변의 중진급들에 해당되는 주변 그룹들 중에서
큰 당으로 남아 있다면 국회에서 상임위원장직들이 많이 남아 있지만은 예. 나가버리면 그런 거 이룰 수 있지 않느냐라는 예. 이런 실리적인 얘기까지 문제를 제기되고 있다고 예. 합니다. 예. 저는 그 차원에서는 당장 새가 나오지 않더라도 책임의 차원에서라도 저는 김무성 대표는 가고자 하는 본인이 얘기했던 말을 관철시켜 준다면은 그동안 했던 과오를 그나마 조금 많이 할 수 있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비박계의 어떤 대응 뭐 여러 가지 얘기해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탈당을 하고 신당을 창당하려면 상당한 많은 준비가 필요합니다. 현실적으로 김무성 대표가 탈당하고 신당을 만들 경우에 새누리당 내에서 국회의원들 최소 20명 이상이 탈당할 거냐? 왜냐하면 국회에서 교섭 단체를 구성하려면 예. 20명 이상의 의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과연 김무성 대표가 탈당할 경우에 동반 탈당자가 지금 김용태 의원을 제외한 19명의 의원들이 동반 탈당할 가능성이 있느냐? 그게 첫 번째 문제고요. 두 번째로 정당을 창설하고 운영하기 위해서는 국고지원금이 있지만은 상당 부분 자금이 많이 듭니다. 이 네네. 자금 문제를 김무성 대표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이런 현실적인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내년에 조기 대선이 있게 되게 되면 과연 그 당에서 후보를 어떤 사람을 내세우든지 영입을 할 거냐 이런 현실적인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는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 해결책과 용기와 자신이 아직은 좀 부족한 것 아닌가 그렇게 보여지고 있고 반면에 유승민 의원은 지역구가 대구입니다. TK 의원으로 보여지는데 본인이 새누리당을 탈당해서 외부에 자기 기반을 만들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누리당에 남아서 당권 투쟁에서 당내에서 어느 정도 권한과 권력을 갖게 되면은 새누리당을 재건축이 아닌 리모델링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당장 탈당과 분당은 현실적으로 예. 좀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자, 그리고 이제 여야정 협의체를 통해서 뭐 전국을 바로잡겠다 이런 구상이 나오고 있는데 문제는 친박 후보가 원내대표가 되면 야3당은 대화하지 않겠다라는 게 미리 얘기했던 얘기고요. 실제로 지금 당분간 좀 냉각기를 갖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야3당의 입장 그리고 앞으로 이렇게 계속된다면 부담도 있을 텐데 야당 쪽으로는요? 현재 이번에 새로운 정우택 원내대표가 되기 전에도 그 문제가 남아 있었죠. 만약에 당 대표들이 참여하는 여야정 협의체가 된다고 했을 경우에는 새누리당에는 당시로서는 어제는 그만뒀지만 이정현 대표가 있는 상황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야당끼리는 협의를 할 수가 있겠지만은 그랬을 때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문제가 남아 있었는데 지금 정우택 대표가 돼버렸단 말이죠. 저는 이후에라도 정우택 대표가 원내대표는 계속될 것인데 과연 계속할 수 있을 것인가? 저는 이런 명분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여야정 협의체를 가동하려면은 여당이 확실하게 리더십이라든가 뭔가 정비가 돼야 되는데 아직은 여당은 과연 친박 체제로 갈지 분당이 될지 뭔가 조정이 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표성이 확보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대로 갈 수 없다. 이런 정도는 얘기가 되겠는데요. 친박 원내대표 지도부가 등장했기 때문에 당분간 냉각기를 갖겠다. 이 말은 조금 애매해 보입니다. 어느 네. 시점에서든가 같이 가동하려면 같이 갈 수밖에 없다. 예. 다만 현재 새누리당은 성격이 분명히 정비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예. 지켜보겠다. 이런 정도의 얘기는 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예. 예, 친박에 대한 그 야당의 계속되는 이제 정치적 공격이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이게 정상적인 상황이면은 일정 부분 받아들일 수 있겠지만 지금은 굉장히 비상시국 아닙니까?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당에서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서 선출된 원내대표와 대화를 거부하겠다. 그거는 계속해서 주장하기 상당히 어려울 거라고 보여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어제 있었던 국조특위 얘기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국민 정서상 세월호 7시간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도대체 그 7시간 동안 국가의 최고 리더가 무엇을 했는가 이것을 밝혀내는 문제인데 첫 번째로 어제 오전에 김영재 의원을 찾았죠. 여기서 뭔가 찾아낸 게 있습니다. 약간 의혹도 있고요. 몇 가지가 있었죠? 예.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 박근혜 대통령 세월호 7시간 관련해서 두 가지 관점에서 논의가 됐었죠. 하나는 그 얼림머리라든가 화장하는 데 시간을 상당히 뺏겼던 이런 부분하고 또 우려 무슨 뭘 했지 않겠느냐라는 이용시설 거였는데 의혹이죠. 예. 직접적으로 대상이 됐던 게 김영재 원장인데 김영재 원장 청문회장에서 좀 말이 계속 모르는 당 아니다 쪽만 했습니다. 네. 어제 그런데 청문회 위원들이 직접 현장을 방문했는데 계속 가로막고 있었고요. 뭐 두 가지 증거점이 나왔었죠. 하나는 당일날 프로포폴에 대한 진단했던 뭐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것은 이미 지적이 되어 왔었지만은 예. 그동안에 최순실 씨가 최보정이라는 가명으로 계속 왔었는데 예. 과연 이런 프로포폴을 진단하고 오랫동안 하는데 예. 아무리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전부 본인이 내는 거 있다고 하더라도 신분이 확인되지 않는 상태에서 이렇게 오랫동안 과연 가능했을 것인가? 거기다 생일을 또 예. 박근혜 대통령 생일을 그렇죠. 적어놨고요. 연수는 1956년은 최순실 씨 본인의 생년을 쓰고 월일은 2월 1일 박근혜 대통령 써가지고 뭔가 있지 않겠는가? 이것도 깔끔하지 않는데 어제 현장 방문했을 때 두 가지 문제가 됐죠. 하나는 보니까 당시 4월 16일 날 자기의 장모를 진단했다고 했던 사인에 김이라고 했던 사인이 이전에 했던 사인하고 달라 보인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거 의뢰를 하고 있고 또 하나 원본 서류를 보려고 하니까 가로막고 있어가지고 예, 지금 저희들이 지금 예, 자료 지금 준비했습니다.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딱 나오고 봐도 있는데 다르죠. 예. 시청자들이 보기에 어떻게 느낄는지 모르겠어요. 당일날 김이라고 썼던 것하고 그동안 다른 환자의 그 부분에 4월달에 썼던 것하고 이제 다른 필체처럼 보이는데 정확하게 전문적으로 이제 감정을 해봐야겠지만 이것은 약간 언뜻 보기에는 상당히 다른 느낌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런 부분이 있는 것하고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이제 의료 진료 자료들 직접 보자고 하니까 계속 가로막고 있어가지고 특검 이제 검사들을 부르고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왜 가로막았느냐라고 보자면은 그동안에 주장해왔던 것이 뭔가 거실 가능성이 있다라는 생각을 이제 청문회 지금 이제 국회 국정조사위원들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고 김영재 원장은 변명을 다른 환자들의 개인정보가 누설될 염려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인데 예. 막아서는 태도로 조금 애매한 입장에 보여서 고성까지 뭐 그동안에 하셨다니까요. 주장했던 과연 예. 알리바이가 맞는 거냐 네. 알리바이 자체에 대한 이제 근본적인 지금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 같습니다. 예. 차트도 좀 문제가 있었죠? 예. 예, 그 4월 16일 날 그 김영재 원장이 사실은 골프만 치러 갔다 그랬는데 그 장모를 진료하고 그 차트에 보면은 여러 가지 필체라든지 아까 했던 예. 서명이 다르게 돼 있어서 이것도 증거 조작 의혹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데 네. 이게 누구의 사인이냐 그러니까 간호사가 사인을 했다라고 밝히면서 본인은 그 이후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국정조사 특위에서 특검팀을 불러서 이걸 예. 증거 보존 조치를 취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으니까 예. 결국은 이 누가 다 박근혜 대통령이 4월 16일 날 과연 뭘 했느냐 미용 시술을 했는 건 분명한데 시술한 사람이 없다. 이런 의혹들이 자꾸 불거지는데 네. 이런 분들이 자꾸 감추려고 하지 말고 사실 있는 대로 명명백백하게 밝혀야지 예. 이 혼란한 상황에서 의혹을 해소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 청와대 경호실도 지금 사실 키를 주고 있는 곳 아니겠습니까? 그곳에서 누가 들어왔고 이런 걸 밝히면 되는데 지금 아예 지금 허락을 안 하는 거예요? 어떻게 봐야 사실은 될까요? 예. 국정조사 특위가 가면 예. 청와대 그 직원들이 출입하는 연풍문 2층에 회의실과 면담실이 있는데 그곳이 아니라 바로 들어가면은 한 50m 들어가면 경호 그 관이 있습니다. 네. 경호 그 원들이 근무하는 그 곳에 가서 그동안에 의혹이 되고 있는 출입자들 기록과 시간들을 네. 일단은 받을 필요가 있고요. 또 특위위원장하고 간사 정도는 대통령의 집무실과 예. 관저를 들어가서 구조가 어떻게 돼 있는지 네. 그다음에 청와대 비서들이 어떻게 대통령에게 보고를 했는지 그 라인들을 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 김장수 전 그 국가안보실장이 그 비서관을 시켜서 자전거를 타고 올라가서 보고서를 양쪽에 전달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장 조사를 해서 정말로 그렇게 가능한 건지를 예.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 예. 이런 부분에서 청와대가 너무 성역인 양 이렇게 막고 있는 것 자체는 네. 상당히 시간이 문제가 많지는 있다고 않은데요. 보여집니다. 짧게 관련해서. 예, 지금 얘기해 여러 가지 주십시오. 청와대 대응들이 계속 막는 쪽인 것 같습니다. 오히려 국민들에게 뭔가 의혹을 풀어줬을 때 우리 대통령에 대한 신뢰가 갈 것인데 막는 쪽인 것 같고 어제도 당장 지금 이제 헌재 답변서 내는 것은 모든 지금 위헌 사항이라고 지적되는 부분 또 위법 사항이라고 지적되는 것에 대해서 아니라고 전부 얘기하고 있어서 네. 심지어 국민들의 상당수는 오히려 국민들에 대해서 모든 것을 부인하는 5차 담화 아니냐 해가지고 오늘 5차 담화에 항의하는 촛불 집회를 더 크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5차 말씀해 주시니까 이제 5차 청문회도 또 준비되어 있습니다. 과연 핵심 증인들이 나올지도 관심입니다. 김만음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 서성교 바른정책연구원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